안녕하십니까. 한국자유TV 대담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김용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미래한국신문 이동호 편집위원님을 모시고 한국 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전복 활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바쁘신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원장님,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은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예, 사건, 그다음 2008년 강우병 촛불시, 예, 그다음 2016년 개업부터 계속되고 있는 촛불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많은 일반 시민들이 크게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한 어떤 일련의 이 대중 집회와 정치 집회라고 하는 것이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순수한 뜻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직이 돼서 그런 어떤 구호를 내걸고 반정부 어떤 이 선동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정치 집회라고 하는 것이 그 순수성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전복 활동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우선 어떻게 보시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전에 저희 세미나에서 우리 김영호 교수께서 그 로즈나우인가요? 예, 예, 로즈나우 교수의 전복 이론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다만 굉장히 좀 탁월했던 분석 같더라고요. 뭐 첫 번째는 그 전위 조직의 존재, 그다음에 왜냐하면 대중을 선동하려면 그 선동의 핵심 코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위적인 존재, 그다음에 이들이 각계의 방면의 침투, 세 번째 대중 선동, 대중 집회, 네, 이런 활동이 전복 활동으로 우리 김영호 교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우선 지금 현재 그 계기만 되면 광장으로 나오는 촛불 시위들을 정말 그러면 그들이 순수한 뭔가 좀 대한민국의 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는 것이냐, 아니면은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네,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눈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 그 촛불 시위를 주동했던 사람들이 민중총궐기 투쟁운동본부 아닙니까? 네,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그 민주노총, 그다음에 뭐 전국농민의 총연맹, 네, 그다음에 여성단체, 네, 거기다가 무슨 참여연대, 뭐 그다음에 대부분으로부터 또 그러니까 그 이적단체, 네, 그러니까 그 이적단체를 하면 적을 이롭게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적은 북한이죠. 그런 북한을 적성 국가를 이롭게 하는 그런 단체로 판결을 받은 범민련이랄지, 그다음에 또 진보연대, 이런 단체들 쭉 모아 50 몇 개 단체들 모여 있는, 그들이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들이 광화문 촛불 시위를 주동했거든요. 네, 그들이 이제 조금 지나니까 대중들을 훨씬 더 속이기 위해서 무슨 뭐 박근혜 퇴진 국민행동 해가지고 퇴진행동이라고 이름 다시 바꿨지만, 간판은 바꿔달았지만 핵심 세력은 그들이거든요. 그럼 네, 그들이 누구냐, 어떤 활동을 해왔냐, 그리고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를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계속 그 박근혜 즉각적인 퇴진, 최순실 씨의 여러 가지 그 옳지 못한 행동들을 계기로 광화문 광장에서 군중들을 모으고 동원하고, 또 그들에게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네, 퇴진뿐만 아니라 뭐 무슨 답은 사회주의다. 네, 그다음에 또 헌법재판소에서 이적단체 그 뭡니까 그 판결을 받았죠. 그 해산 판결을 받은 그 통진당, 통합진보당을 거기에 뭐 수괴였던 이석기를 양심수다, 석방해라, 뭐 이런 얘기들, 뭐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그다음에 뭐 국정원을 해체하라, 뭐 온갖 얘기들이 많이 난무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결국은 그들이 요구는 도대체 어디에서 근간한 거냐? 그러니까 우선 지금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은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좀 분석해 보면, 좀 이 광화문 광장의 시위들이 어떤 양상을 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건데요.
우선 이걸 이야기하면 80년대부터 진행되어 온 학생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들이 네. 다 학생운동을 통해서 성장된 사람들이거든요. 80년대 학생운동은 첫 번째로 70년대하고 아주 급격히 다른데요. 첫 번째, 공산주의, 막스 레닌주의를 본격적으로 수입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막스 레닌주의는 하나는 사상이 있고 전략 전술이 있습니다. 전략 전술은 대부분 체제 전복 전략입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사상에는 뭐 계급투쟁론이 있고 뭐 유물론이라는 사상 체계가 있고 그것을 위한 혁명론이 있습니다. 네. 그 전략 전술론. 이걸 본격적으로 학생운동이 수입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가다가 80년대 중반이 들면서는 북한에서 정식화한 북한의 예를 들면 사상, 주체사상과 그 다음에 주체사상에 입각한 혁명론. 그것도 전복 전략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민족해방, 인민민주 혁명론이라는 그건 북한이 정식화된 겁니다. 네. 그것을 도입합니다. 도입 방식은 뭐 그 전에 70년대에 있었던 통일혁명당의 잔당들도 있고 또 단파 라디오를 통해서 북한의 국외 소리 방송을 듣기도 하고 일본을 통해 들어오기 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북한의 혁명론을 수입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무장됐던 세력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 기간 내내 혁명가로서 예를 들면 활동을 하고 또 학습했던 그 내용들 그것들이 지금 현재 오늘날 이들이 그 아까 이야기한 그 로즈나우 교수가 이야기했지만 어떤 핵심 전위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위 세력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노동운동을 하고 또 정교조 같은 교사로도 가기도 하고 또 그들 중에 일부는 또 변호사로 가서 예를 들면 그 민변이라는 단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그중 일부는 또 판사로 되고 뭐 머리 좋은 서울대 연구대 출신들 많이 있었습니다. 가기도 하고. 그래서 구석구석으로 침투했습니다. 이들이. 또 뭐 문화운동으로도 가고, 뭐 영화운동, 그다음에 노래운동, 그다음에 뭐 또 뭐 이렇게 그림 이런 각각 문화운동으로 가고 또 이들 중에는 또 언론계도. 그래서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80년대에 이런 혁명론으로 그 무장한 세력들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가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로즈나우 교수 얘기를 하면 침투죠. 네. 그러니까 전위 세력은 어디서 형성됐냐? 80년대 학생운동을 통해 형성된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러면 도대체 그 전위 세력들이 했던 논들이 뭐냐? 그 막스 레닌주의는 한마디로 하면 계급해방론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를 자본주의 체제다.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세상이다. 그래서 노동자는 끊임없이 빈곤에 빠질 수밖에 없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그럼 이것을 극복하려면 결국은 자본가들이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모여서 소수의 자본가를 타도하고 노동자 중심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상입니다. 그것을 지금 북한은 좀 더 나름대로 발전시켰죠. 막스 레닌주의 사상을 발전시켜서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미 제국주의가 그 우리 국민들, 우리 민중을 한반도에 있는 민중을 침탈하는 예를 들면 제국주의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 이게 신식민지라는 얘기예요. 식민지의 나라다. 과거에 일제에 지배했던 나라가 지금은 미 제국주의가 지금 지배하고 있다.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노동자와 노동자들을 민중들을 누가 자본가가 착취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는 두 가지 지금 그 모순이 겹쳐져 있다. 하나는 미제국주의가 우리 한국 민중을 착취하는 모순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를 그 북한의 혁명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족 모순이라고 합니다. 네. 또 하나는 그 자본가들이 계급적으로 착취하는 계급 모순 이 두 개가 겹쳐져 있다. 네. 그래서 한국 민중들은 뭐 아주 그 못 산다. 결국은 뭐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결국 미제국주의를 내보내고 타도하고 그 다음에 자본가가 만든 이 세상을 타도하는 수밖에는 살 길이 없다라고 선동해왔고 그걸로 무장한 세력들이 80년대 학생운동들을 주역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체적인 전략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게 이제 우리 사회에 대한 분석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3대 투쟁 과제를 내세웁니다. 네. 이 혁명을 위해서. 첫 번째는 반미 투쟁. 뭐 예를 들면 그들 용어로 하면 반미 자주화 투쟁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파쇼 민주화 투쟁.
세 번째는 통일 촉진 투쟁. 이 3대 투쟁을 힘차게 벌여야 하고 그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 반미 투쟁이다. 예. 보세요. 미선희 여순이라는 중학생 여자가 그 뭡니까 그 미군이 그 훈련 중에 장갑차에 치여서 죽는 아주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야기하면 그건 엄밀하게 하면 네, 교통사고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계기로 그 광장에 전위 세력들이 국민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뭐냐면 미선희 효순이 살해한 미국놈을 몰아내자고.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반미투쟁의 계기로 사용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자들의 어떤 혁명 전복 전략을 보면 어떤 모든 계기를 정치투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예를 들면 경제투쟁이라 그러는데요. 어떤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라고 우선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걸 정치투쟁. 예를 들면 경제투쟁을 정치투쟁으로. 그 다음에 정치투쟁의 부분적 투쟁을 전면적 투쟁으로. 그럼 보세요. 지금 보면 우리 예를 들면 미선희 효순이 사건도 그래서 어떤 교통사고를 전면적인 반미투쟁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광우병 사태도 보면은 한미 FTA 소고기 협상이 뭐 예를 들면 잘 된지 잘못된 그걸 가지고 결국 뭐로 갔어요? 정부 타도 투쟁으로 갔죠.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미 FTA 예를 들면 강요하는 미국 놈들 몰아내지 않은 반미 투쟁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예를 들면 최순실 사건도 사실은 그거는 법에 의해서 엄정하게 조사해서 그 죄가 있으면 그것을 물으면 돼요. 그럼 뭐 대통령하고 관련된 얘기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리고 대통령은 그 기간 내에 예를 들면 외환이나 내란이 죄가 아니면 탄핵 소추를 못 받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압박해서 그 군중을 동원해서 그거로 예를 들면 지금 탄핵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계기들을 가지고 그 계기를 통해서 군중들의 분노를 조직하고 그걸 어디로? 정치 권력 투쟁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 과정들이 지금 그래서 그 3대 투쟁이라는 게 아까 이야기한 반미 투쟁으로 몰고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반파쇼 투쟁이 뭐냐 민주화 요구 투쟁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가 파쇼를 정부로 하는 거예요. 그걸 타도하는 투쟁으로 가자. 그 다음에 지금 뭐 나중에는 뭐 통일은 연방제 통일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어쨌든 이 3가지 투쟁을 계속 결합하면서 그중에 반미 투쟁을 집결해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조직해서 그걸 통해서 정권을 획득으로 가자. 라는 전략을 배운 거고 그리고 그 전략을 몸에 익힌 사람들이에요. 그걸 익히고 이들이 지금 사회 구석구석에 물론 시민사회단체로 위장하기도 하고 또 뭐 정교조에도 들어가 있고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이들이 침투되어 있으면서 그 속에서 대중들을 교육하고 선전하고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기만 있으면 그걸 권력활동 투쟁으로 정권 타도 투쟁으로 예를 들면 전복 활동으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봐야지 지금 광화문 광장에 그래서 일반 대중들은 그들의 예를 들면 핵심 선동꾼들, 핵심 전위 세력에 의해서 예를 들면 선동당하고 있는 거라 이렇게 봐야지 이 광화문 사태의 본질을 보게 되는 거지. 그러나 그 밑에 배경 밑에 그 구체적인 그 전위들의 그런 활동들을 보지 못한다면 지금 현재 왜 지금 이렇게 단순히 그러면 법적으로 해결될 일이 왜 광장을 통해서 분출되고 대중이 분노를 조직하고 그걸 통해 정권 퇴진 투쟁으로 나가느냐 그 과정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전복 활동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과 중국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그렇죠. 중국에 반대하는 촛불 시위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왜 그 교수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많이 먹는 음식에 중국이 우리 인체에 굉장히 해로운 멜라닌 색소를 넣어가지고 문제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 뭐 그때는 뭐 실제로 명백하게 미국 중국 회사가 우리 해로운 그 멜라닌 색소를 넣었기 때문에 그건 뭐 그런 반중시 이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 밝혀지도 않은 쇠고기 가지고 뭐 무슨 광우병이라 해가지고 뭐 뇌송송 구멍 타고 죽는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아무도 지금 중국을 안 하잖아요. 왜? 거기에는 지금 전략이 없기 때문에요. 네. 그 전략에 반미 투쟁은 있지만 네. 반중 투쟁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안 하는 거예요. 선동하지 않는 거예요. 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전복 활동, 예. 전복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이라든지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떤 정치 체제나 국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예. 전쟁이 아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위부대가 형성이 되고 그들이 사회 각 부분으로 침투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으로 또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을 정치 집회로 조직을 해서 사회적인 불안을 그렇죠. 조성해서 체제를 흔드는 그러한 하나의 활동을 저희들이 전복 활동이라고 예, 규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복 활동은 테러하고도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테러는 소수의 테러리스트들이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 가하는 어떤 폭력의 행사 이렇게 저희들이 예, 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테러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겠죠. 그렇죠. 예, 소수가 예, 뭐 은밀하게 예. 움직이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원장님 말씀을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전복 활동을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전복을 하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죠. 또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제 훈련된 소수에 의해서 예. 또 그 동원되는 수많은 사람이 필요하죠. 네,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체제가 흔들리고 체제가 결국은 전복되는 그렇죠. 그런 어떤 상황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이제 전복 활동이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가 남베트남에 있었던 베트콩의 그렇죠.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이 일부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러한 하나의 이 전복 활동의 일환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자들의 그 기본 가장 최종 목표는 항상 뭐냐면 권력 획득이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 공산주의에 등장하기 이전에 권력 획득은 주로 무력을 통해서 네. 무장 집단이 그 전쟁을 일으켜서 권력을 획득해 반란을 일으켜서 권력 획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공산주의 획득 방식이 좀 다릅니다. 네. 어떻게 해요? 무장된 단체가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소수 엘리트 그 공산주의자 물론 다 지식인들, 지식인 출신들 중심이 돼서 어떻게 해요? 소수 정예들이 대중들을 조직하고 동원해서 그다음에 이들을 가지고 그 집권 세력을 집권 권력을 무력화시켜서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 뭐 전복 활동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 1917년도에 러시아 혁명 아닙니까? 그들을 통해서 결국 대중을 동원해서 짜르 체제를 타도하고 결국은 권력을 획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와 유사한 사례를 우리는 남베트남에 봤고요. 남베트남에서 물론 나중에는 그 북한 그 북쪽에 있는 뭐 예를 들면 그 뭡니까 그 베트공이 이제 북 뭡니까 거기가 군사를 군사를 동원했지만 예. 그러나 가장 기본 전제는 뭐냐면 베트남 남베트남 내에 있는 반체제 인사들의 활동이었잖아요. 네. 그들이 뭐 예를 들면 지식인도 있었고 베트공도 있었고 이들이 그 결국은 제일 기본적으로 정부를 무력화시켰죠. 네. 그 무력화시킨 상태에서 손쉽게 북한에 있는 그 북쪽에 있는 세력이 밀고 공산주의 세력이 네. 밀고 들어와서 완전히 전복시키는 걸 했지만 우리도 지금 그와 유사한 사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전히 북쪽에는 지금 대한민국 전복을 자신의 국가적 목표로 하는 북한이 있고 네. 우리 내부에서 지금 계속 교란 활동을 벌이고 있고 실제 전략적으로도 보면은 그 내부의 남한 혁명을 통해서 북한과 연합하자는 거거든요. 네. 2단계 혁명론이. 네. 그러니까 민족해방민혁명론은 우선 남한 혁명을 통해서 남쪽에서 혁명을 통해서 들어선 정부하고 북한하고 그러니까 해서 나중에 연방제로 가서 결국 사회주의 나라 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우리와 전혀 체리가 다른 걸로 가겠다는 그 전복 전략이거든요. 근데 지금 남베트남에 썼던 전략들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 이 한반도 남쪽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의 경계의 눈을 정확하게 봐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제 말입니다. 네. 그럼 원장님 앞으로 이런 우리 사회에서 퍼지고 있는 이 전복 활동, 그다음 북한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한국에 대한 어떤 전복 전략 예.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지성인들이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첫 번째로 그 공산주의자들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위장했습니다. 네. 그동안 자신을 민주주의 세력으로 위장했고, 뭐 평화 세력으로 위장했고, 인권 세력으로 위장해서, 그리고 위장해서 자신의 정체를 숨겼죠.
근데 그거를 또 우리 그 지식계가 용인했습니다. 그들의 본 모습을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네. 용인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지금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뿌리 내리는 침투되는, 그리고 그들이 장성하는 사태에 이르렀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식계가, 우리 지식인들이 그들의 정체를 똑바로 보는 우선 눈을 가져야 되고,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는 활동을 네. 벌여야 됩니다. 그래서 대중이 그들의 정체를, 그들이 요구하는 것과 실제로 본심, 그러니까 겉으로 내세우는 요구와 본심이 전혀 다른데, 이거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폭로해야만이 국민들이 그걸 통해서 위험성을 알게 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네. 나는 그 역할을 지식인이 해야 한다. 네. 공산주의 세력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들의 위험성을 끊임없이 계기마다 알리고 국민들을 각성시키는 역할. 네. 그것이 우리 지식인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은 이동호 원장님을 모시고 전복 활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 사회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복 활동은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전복 활동에 대항해서 한국의 지성인들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바쁘신데도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